안녕하세요. 9월 8일 월요일 기대수 서브 스터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먼저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김수민 선생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라그랑지 정리의 역방향. 뭐지? 라그랑지. 그, 어떻게 써야 되지? 인버스 오브. 더, 인버스. 아이씨. 글씨가, 글씨가 왜 이러죠? 인버스 오브 라그랑지 센스티어람 이거 철자 맞나요? 맞겠죠? 네, 1번이고. 제가, 네,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맞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코롤러리가 있더라고요. 코롤러리 1번과 2번 이렇게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브 라그랑지 띠어럼 그냥 이렇게 쓸게요. 너무 귀찮아서. 어, G가 기브너 그룹 G가 있고 그리고 뭐야 어떤 연산이 있겠죠 이렇게 G가 있고 그리고 어떤 X가 이제 G의 원소이고 어 아니다 라그랑지 그룹은 이거 아니구나 잠시만요 그룹이 있고 이렇게 할게요 그룹을 어떤 원소 X의 그 사이클릭 그룹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음 오더 오브 X가 이제 그 n인데 얘가 이제 무한대보다 작은 그러니까 유한한 오더 그 차수를 가진다고 하면 그러면 모든 d에 대해서인데 이제 n의 약수인 d에 대해서인 거죠. h라는 게 이제 g의 서브그룹으로 하나 존재하는데 such that 뭐야 h의 오더가 이제 d가 되는 그러한 게 하나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명은 이러저러 이렇게 나오는데 증명을 다 하기보다는 그냥 예시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이태우 선생님하고 할 때 예시를 가지고 이러저러 이제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시를 한번 보면 예를 들어서 G를 이렇게 해볼게요. X 사이클릭 그룹으로 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0, 1, 2, 3, 4, 5, 6. 아니다. 6은 하면 안 되는구나. 5까지. 그러니까 그, 6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애들을 모아놓은 구문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쓰는데, 사실 이렇게도 쓰는데, 이게 대괄호가 쓰기가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됐을 때, D가 1번, D가 1인 경우는 0, 하나밖에 없는 걸로 네,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D가 2인 경우는 약수인 경우를 다 한번 해볼 건데 D가 2인 경우는 0하고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그 0하고 합이라고 할게요. 3하고 하면 이렇게 하자. 0하고 0하고 하면 0 되고 그 다음에 약간 히읗 같은데 0하고 3하고 하면 3 되고 3하고 하면 0 되고 해서 얘네들이 다 이제 얘를 이제 H라고 그러고 얘를 H라고 할 테니까 얘가 이제 H에 들어가고 얘도 H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항등원 있고 영원 있고 영원은 항등원이 되고 3, 3의 영원은 3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항등원 있고 영원 있고 해서 D가 2인 경우도
맞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D가 2인 다른 조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지울게요. D가 2인 다른 조합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서 0, 1이다 라고 하면 3이 아닌 다른 애들은 이제 0 더하기 0 하면 0이 되는 거 맞고 근데 여기서부터 저기 오류가 발생하죠. 1 하면 1이 되는데 여기는 되는구나. 여긴 되는데 1하고 1을 더하면 2가 돼야 되는데 2는 이제 HF 원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군이 안 되고 그래서 다른 애들도 다 1 말고 2, 4, 5 이런 애들도 다 생각을 해보면 2 하면 4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4 하면 2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5 하면 얼마죠? 4가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제 그 2짜리인 거는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한번 B가 3일 때 B가 3일 때는 0, 2, 4만 이제 H가 된다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얘도 해보면 0 더하기 0이 0이 되고 0 더하기 2가 이제 2니까 이게 H의 원소죠. 0 더하기 4도 4고 그 다음에 2 더하기 2는 4가 되는 거죠. 그리고 2 더하기 4는 이제 0이 되는데 걔가 이제 H 또 원소고 4 더하기 4는 2가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2의 여권과 4의 여권은 각각 서로 그 상대방이고 2의 여권은 4, 4의 여권은 2. 항등원 있고 그리고 네. 그렇게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2 두 개 해서 4 만들어지고 4 두 개 해서 2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 것도 알 수 있고 그럼 예를 들어서 1, 3, 5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얘 일단 그 뭐냐 항등원이 없기 때문에 얘는 구분이 되지가 못해요. 그래서 구분이 안 되는 걸 생각을 배제를 한번 그러니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래도 이제 135 같은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으니까 연산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하면 4 얘도 이제 원소가 안 되죠. 그리고 뭐 3 더하기 5 하면 얼마죠? 8이니까 2겠죠. 얘도 이제 원소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원소가 쭉 다 안 되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0 항등원은 있어야 되니까 0 뭐 1, 5 이런 게 있다고 치면 당장 이제 1하고 5하고 더해서 0이 된다는 거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1끼리 더하면 2가 되는데 얘가 이제 원소가 안 되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그러면 원소가 되게끔 집어넣으려면 2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1, 5 했고 5 더하기 5 하면 4니까 4도 있어야 되고 2 있어야 되니까 1 더하기 2 하면 3도 있어야 되고 그럼 결과적으로 0, 1, 2, 3, 4, 5가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이런 식으로 예시를 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4개짜리는 4개짜리도 해볼게요. D가 4인 경우 그러면 4인 경우는 어떻게 되냐? 4인 경우는 이렇게 하지 맙시다. 이거 너무 복잡해서 G 프라임이라는 걸 따로 잡을게요. 그래서 0, 1, 2 이렇게 잡고 그 네 번째 경우는 D를 2로 잡을게요. 근데 2는 약수가 아니니까 어 0은 들어갈 거고 1이 들어갈 거고 또는 0은 들어갈 거고 2가 들어간다고 치면 이 경우는 이제 그 0 더하기 0은 0이고 0 더하기 1은 1이고 1 더하기 1은 2가 되니까 이런 경우가 안 되는구나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0 더하기 0은 0이고 0 더하기 2는 2고 2 더하기 2는 4니까 얘도 이제 안 되는구나. 4는 이제 1이죠. 그러니까 4가 되면 얘가 1인데 그럼 얘는 안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게 이제 약수배수 관계에서 이런 식으로 약수배수 관계에서 약수인 애들은 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직관적으로 그 저기 다른 어떤 나머지 지금은 나머지니까 나머지인 애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약수가 아닌 애들은 이런 2 같은 경우죠. 얘 3에 대한 약수가 2가 아니니까 그 이런 경우에서는 이제 조합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것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5번. 5번으로 D가 6인 경우 G에 대해서예요. G에 대해서. D가 6인 경우는 전체가 다게 되겠죠. 이렇게 전체가 다 되겠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 자신이니까 이런 식으로 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없어요, 없어요. 아, 네네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코롤라리를 볼 텐데 두 번째 코롤라리를 볼 텐데 코롤라리 1번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그 그러면 이 라그랑지 정리의 역방향이 요거였는데 여기까지였는데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모든 n의 약수 d에 대해서 모든 n의 약수 d에 대해서 h가 딱 하나 존재한다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 n이 p이면 어떻게 p 프라임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소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프라임인 경우는 h가 이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프로퍼 서브그룹으로 서브그룹으로 이제 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약간 당연한 게 얘가 n이 p이면 그러니까 어떤 소수라고 치면 p의 약수는 1하고 p밖에 없어요. 근데 프로퍼 서브그룹이면 얘는 배제할 거니까 1이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항등원만 하나 딱 들어가 있는 이러한 군이다라고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코롤라리 2 코롤라리 2가 뭐였지? 아 요게 이제 오일러 파이 펑션인데 요건 밑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요 밑에다가 오일러 파이 펑션인데 어 파이라는 애를 이제 z에서 z로 가는 함수로 정의를 해서 phi n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k들을 모아놓은 건데 근데 이제 k는 0부터 n-1이고 여기 정수가 돼 있으니까 이렇게 쓰면 이제 0부터 n-1까지 뭐 정수 또는 자연수 이렇게 되겠죠. such that GCD의 n, k가 1인 것에 대한 이 개수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 phi n은 number of generators of nz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number of generator 왜 number of generator냐? GCD의 n, k가 1이다 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음,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n이 6인 경우 n이 6인 경우는 GCD의 n, k가 1인 경우는 어떻게 되죠? phi n이 6이 1, 5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하고 5밖에 없죠. 그래서 number of generator다라고 하는 게 요거 요 얘가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잠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됐을 때 6G. 근데 얘가 이제 이렇게 될 거고, 걔가 아까 했던 0, 1, 2, 3, 4, 5, 땡땡땡땡땡땡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아까 봤듯이 만약에 이제 1을 제네레이터로 본다라고 하면, 아, 잠시만요. 아니지. 0 같은 경우는 이제 얘를 기준으로, 0을 기준으로 하면 0으로 이 얘를 만들어낼 수가 없죠. 왜냐면 0은 아무리 더해봐야 0이니까. 그리고 2 같은 경우도 보면, 2 같은 경우도 얘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어내려면 2, 4, 0까지밖에 못 만들고 홀수는 못 만드니까 그래서 얘는 불가능하고 3은 약수이기 때문에 3하고 0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0이 이제 6인 거죠. 3하고 0밖에 만들 수가 없어서 얘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 제네레이터라고 하는 게 얘 전체를 만들어내려면 얘랑 6이랑 서로 소인 애들을 뽑아 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랑 서로 소인 애들 이렇게 두 개가 돼서 그래서 이 오일러 파이 펑션이 그 제너레이터의 개수가 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지 프로퍼티가 두 개가 나와서 뭐더라? 또 까먹었네. 이거는 뭐 뭐지? 까먹었다. 무슨 K 아, 마이너스 뭐, P의 K 마이너스 PK 마이너스 1인가? 아, 이런 게 네. 5P의 N승이 아, 맞아요, P의, 아, 맞아요. 네네. 네, 맞아요, 맞아요. 요거였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무슨 뭐 곱하기로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 y의 a인데 Y가 서로 소면 그 멀티플리케이티브, 그 서로 소면 곱할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제 얘가 k였나? a 여기 k가 들어갔던 것 같은데 a에다가 뭐 파이에 i가 뭐 0부터 r까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게 1 마이너스 네네. 분의 1에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곱해 pi분의 1, pi분의 1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도 이제 그 프로퍼티 두 개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막 그렇게 깊이 보지는 않았고 왜냐면 저희가 이제 그 메인 스터디 때 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까지 깊이 보지는 않고 일단은 요 그 라그랑지 정리의 역방향을 좀 이해를 해보는 쪽으로 해서 예시를 보는 쪽으로 해서 저는 이 정도 해봤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코멘트 있으신가요? 네, 안 돼. 네. 아까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신 거라 뭔가 딱히 이렇게 네. 약간 사소한 거 가지고 태클 거는 거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여기나 2나 3이나 4 같이 서로소가 아니면 그 공약수밖에 안 튀어나오니까 네. 0, 1, 2, 3, 4, 5를 다 만들려면 약간 서로 적어도 서로소는 만족해야 된다라고 말해 주셨잖아요.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네네. 그러면 이제 약간 반대로 뭐 1은 당연히 0, 1, 2, 3, 4, 5 다 만들 수 있겠지만 서로소면 0, 1, 2, 3, 4, 5 다 만들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를 백날 아, 더해서 0, 1, 2, 3, 4, 5가 다 나오는지도. 해봅시다. 5 더하기 5는 5 하나만 있으면 5죠. 음, 5 하나만 있으면 5고, 이거 등으로 써야 되겠다, 그냥. 그리고 5 더하기 5는 10인데, 얘는 4가 되고, 그 다음에 4 만들었으니까 4 더하기 5는 9인데, 얘는 3이 되고, 그리고 3 더하기 5는 8인데, 얘가 2가 되고, 그러니까 5, 4, 3, 2, 1 이렇게 내려가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음, 5는 7인데 이게 2이 되고 1 더하기 5는 6인데 얘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수론 물론 이제 그 중딩 때 배우는 정수론이 정수론이냐 하면 이제
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중학교 때 나오는 또는 초등학교 때 나오는 그런 그 나눗셈에 대한 목과 나머지가 특히 좀 많이 적용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때 이제 나머지 문제 관련해서도 조금 몇 가지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그런 문제들 하고 좀 결이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이클릭 그룹에 대한 뭐 어떤 뭐 그 아까 뭐지 라그랑지 정리의 역방향이라든가 이런 성질들이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그거랑 그런 거랑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저도 뭔가 비슷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네, 혹시 가로 모드로 아, 네. 하면 네,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확대를 하면 조금 더 커져요. 확대를 해주세요. 어, 가로를 네, 채워주세요. 곧될. 이러면 좀 잘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발표는 약간 리만 복수 해석에서 했던 발표기도 해서 약간 재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고 뭔가 듀얼에 대해서 생각해 볼 법칙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서 일단 이 계산을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 복수해석 스터디에서 그런 질문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 벡터장의 선적분을 할 때 보통 저희가 뭐 벡터장 있고 한 다음에 뭐 커브를 감마라고 하면 벡터장에다가 감마 프라임 t를 내적하고 dt 하는 식으로 저희가 뭔가 선적분을 하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내적이냐 체인룰이냐가 약간 이제 약간 저희끼리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체인룰인지 내적인 체인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내적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건지 구분이 안 된다 같은 이유였어요. 이거를 뭔가 약간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게 만약에 저희가 뭐 어떤 함수 f가 있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이변수 함수 fxy가 있어가지고 얘를 뭔가 선적분 t로 파라메트라이즈를 해가지고 뭔가 선적분을 하겠다 하면 체인룰 때문에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사실 저희가 그 뭐 뭔가 이렇게 적분할 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여기가 이제 그레디언트 파트고 여기가 이제 뭔가 커브가 어련히 뭔가 미분해가지고 잘 들어가 주겠지 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뭔가 저희가 선적분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곤 하는데 이게 체인룰이지 뭔가 내적이 아니지 않냐. 아, 그러니까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둘이 똑같으니까 계산을 이렇게 해도 하등 상관이 없는데 막말로 구면만 돼도 내적을 쓰는 걸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냥 체인룰을 써야지 내적을 쓰는 게 약간 그러니까 체인룰이랑 내적을 우리가 지금 혼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약간 좀 더 명료하게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아예 그냥 구면에서 해보자. 구면에서 라인 인테그레를 해보자라는 게 그 계산의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잠깐 얘기가 나왔었던 것으로 사실은 이제 이렇게 쓰곤 하는데 실제로는 뭐 거의 똑같은 소리긴 한데 이거 자체를 계산하는 거고 이게 자체가 어떤
적분을 하는 원폼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뭔가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가 나왔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발표했었던 건 그래서 구면에서 진짜로 라인 인테그럴을 해보자라는 목적이었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약간 밑에는 약간 작은 소망 같은 건데 결국에 저희가 맨날 막 외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 하면서 막 적분을 뭐 유클리드 잡 뭐 예컨대 구면에서 적분을 하면 우리는 사실 구면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막 R3 안에 있는 구를 계산해가지고 내적도 사실 유클리드 공간에서 가져온 내적을 쓰고 막 그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유클리드 공간에 의존하지 않게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고 그런 걸 뭐 이제 목적으로 했고 그래서 실제로 맨 처음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선적분 사례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단 구면좌표계를 썼고요. 뭔가 편의를 위해서. 제일 뭔가 벡터장으로 구면 위에 있는 구면 위에서 뭔가 그 접벡터라 하나요? 약간 구면 위에서 생각할 수 있는 벡터장 중에 가장 뭔가 단순한 꼴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이런 식으로 생긴 그 벡터장이라 생각해서 파이햇 같은 그래서 그냥 파이햇이란 벡터장에 주어져 있고 뭐 커브는 뭐 4분의 파이 정도 위도 그러니까 약간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잠시만요. 커브는 이런 식으로 준 네네 잠시만요. 죄송한데, 세타가, 이걸 왜 할까요? 아 세타가 위도죠. 이거 위도에 해당하는. 저 그 용어가 헷갈려서 이렇게 적어놓겠습니다. 위도는, 아, 약간 이렇게 동그라미 쓰면 뭐, 명료하잖아요. 네? 아, 그렇긴 하죠. 네, 맞아요. 네, 세타가 위도. 그럼 파이햇. 그래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네요. 위에서 봤을 때. 네네네네 약간 음, 네, 위에서 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긴 이제 네. 벡터장을 생각하고 그 곡선은 약간 그 적도를 살짝 위로 올린 그런 꼴의 곡선이 되겠죠. 음, 네네네네. 그래서 이걸 진짜로 그 뭔가 선적분을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세타는 안 하고 파이를 하신 거죠? 그냥 궁금해서요. 그리고 저도 그거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파이 해보자.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냥 세타랑 파이 이지선다 중에 그냥 파이가 당첨됐어요. 네네. 그래서 결국엔 그니까 그러면 저희가 결국에는 그 늘상 하던 방식대로 하려면 저 감마 프라임 t를 계산한 다음에 내적을 하던가 말던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감마 프라임, 그러니까 그 곡선을 어떻게 구면좌표계에서 어떻게 묘사를 해야 되냐 생각을 해보면 애초에 구면 위에 있는 거니까 그 구면좌표계로 좌표를 쓰면 당연히 1R로 써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세타는 이제 시간에 대해서 변화하는 텀으로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커브를 묘사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저희가 구해야 되는 게 R 햇의 도를 구해야 돼요. 네. 이런 거 약간 대학교 1, 2학년 뭔가 전자기학 문제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구면좌표계에서 저희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방법은 아니까 막 X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뭐 Y는 뭐 어쩌고 저쩌고 Z는 어쩌고 저쩌고 그건 아니까 거기에서 체인룰을 쓰면 R 햇 세타의 파이 햇은 쉽게 구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냥 R로 미분, 세타로 미분, 파이로 미분한 다음에 노멀라이즈 해주면 되니까. 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얘네가 이제 옵티멀 베이시스인 건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유클리드 공간이랑 다르게 얘네는 단위 벡터가 위치에 따라 항상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유클리드였으면 뭐 X의 시간 미분 그냥 고민도 안 하고 0 박았을 텐데 이제 구면좌표계에서는 약간 그럴 수가 없어서 맞아요. 어떻게 약간 시간 미분을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거는 그냥 일단 체인룰을 쓰는 거였어요. 네. 저거 역학 시간에 엄청 많이 하는데, 저 계산, 네, 아무튼. 뭔가 네, 저도 뭔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계산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저희 사례에서는 R은 1로 잡았고 세타는 이제 4분의 파이로 잡았고 파이는 T로 잡았으니까 R도 0일 거고 세타도 0일 거고 파이도 정도만 이제 1로 남을 텐데 일단 뭔가 저거는 이제 우리가 약간 커브를 깔쌈하게 잡아서 그런 거고 실제로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계산해 보면 결국에는 얘네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계산하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게 오소노말 베이시스인 걸 아니까 오소노말 베이시스의 또 장점 중 하나가 좌표 따기 쉽다라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었고 그래서 여기부터는 약간 이제 몇 빼고 미분을 하면 되잖아요. 왜 건데 네, 뭐 예시 하나로 얘를 구해야 된다 생각하면 정말로 우리는 R 해시 어떻게 생긴지 아니까 이거 그냥 세타 미분하는 거 그냥 계산할 수 있고 얘랑 뭔가 내적한 거 그냥 진짜로 얘 네, 곱해가지고 더하면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대충 생각해보면 이 뭐라 해야 돼? 편미분의 분모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편미분의 분모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3개, 편미분의 분자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3개, 그리고 내적의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는 선택지가 3개니까 물론 0 되는 거 엄청 많겠지만 27개 정도의 내적을 계산을 필요로 하더라고요. 네, 대충 생각해보면. 네네네, 그래가지고 뭔가 계산을 다 해보면 대부분 0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리고 저희 사례에서는 약간 어차피 얘네가 0으로 날아갔으니까 얘 0으로 날아가고 사인 세타 파이 햇만 남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타가 4분의 파이였으니까 그냥 결론적으로는 가마 프라임 t가 루트 2분의 1 파이 햇으로 나올 수 있었고 그래서 얘랑 이제 다시 원래 얘 어떻게 계산하지로 돌아가면 이제는 이제 가마 프라임 t를 아니까 얘랑 내적한 다음에 dt 하면 루트 2분의 1을 0부터 2파이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그냥 루트 2파이라는 게 쉽게 알 수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하나 약간 그러니까 선적분을 하는 나이브한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사실 제가 이 맨 처음에 써놨던 이거 있잖아요. 네, 웬만하면,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귀동량으로 듣기에 사실 라인 인테그럴은 구면 위에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어떤 R3라는 유클리드 공간 없이도 적분을 할 수 있다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방금까지 했던 1번 방법은 죽었다 깨나도 유클리드 공간에 의존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27개의 내족이 싹 다 그 닷 프로덕트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 심지어 그 좌표 변환을 해서 일단 R3로 옮겨놓고 R3에 있는 다 프로덕트로 저기 있는 개수들을 27개의 개수들을 다 구하는 거다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뭔가 R3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R3 없이는 뭔가 1번 방법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뭔가 그 외재적인 R3 없이 계산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고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가 이제 선적분 할 때 배운 것, 그러니까 뭐 보통 유클리드 공간에서 늘상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뭐 당연하기도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도 하지만 네, 이제 이 밑에 방법이 약간 저희가 했던 1번 방법인 거고 뭔가 이런 식으로 미분 형식 이야기로 가야 뭔가
유클리드 공간에 의존하지 않고 계산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최대한 미분 형식 이야기로 넘어가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아까 그 벡터장을 그냥 말 그대로 좌표 변환만 하면 그 직교 좌표계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직교 좌표계에서는 뭐 dx랑 x 헷 왔다 갔다 dy랑 y 헷 왔다 갔다 하면 뭔가 왜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변하면 잘 계산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했던 뭔가 이런 예시들에서 이런 거 맨날 해왔긴 했으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대체하면 잘 된다는 걸 알아서 뭔가 억지로 이제 벡터장을 미분 형식으로 바꿔보고 이 미분 형식은 이제 저희가 야코비안 매트릭스를 통해서 아니면 체인룰 어차피 똑같은 말이지만 그 다시 좌표 변화를 하는 법을 알잖아요. 이런 세타랑 파이에 대한 식으로. 네. 그래가지고 그냥 계산했더니 오히려 파이 햇은 사인 세타 d 파이라는 미분 형식으로 바뀌더라고요. 네. 가지고 혹시 몰라서 세타 햇도 따로 해봤는데 얘는 또 d 세타로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유클리드 공간이랑 약간 다른 점?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x가 dx로 바뀌고 y가 dy로 바뀌었는데 여기선 세타는 그대로 d 세타로 변하는데 파이는 뭔가 사인 세타 d 파이가 붙는다는 게 그때 막 저는 모르는 얘기지만 옛날에 들은 또 어디서 귀동냥한 얘기 중에 구면의 매트릭을 뭐 1, 0, 0 사인 제곱 세타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랑 연관이 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매트릭이 몰라가지고 일단 그냥 지나가는 소리 중 하나로 생각해 본 거고. 그, 그래서 결국엔 이걸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세타 헷 데스세타로 바꾸는 거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네. 음,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 여기까지는 그 네. 납득되시네요. 네네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세타의 식,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x,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y, 마이너스 사인 세타, Z가 될 거고 이제 얘가 약간 왜 되는지 모르겠지만 X를 DX, Y를 DY, Z를 DZ로 바꾸면 약간 미분 형식 버전으로 바꿔버리면 근데 쟤는 왜 되는지 진짜 X를 DX. 맞아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뭔가 너무 맨날 써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뭔가 F1 DX 더하기 F2 DY는 뭐 F1 F2 벡터장에 뭐 R 프라임 T 내적해가지고 계산한다 이런 것들은 약간 자주 보긴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된다는 건 아는데 왜 저렇게 하면 잘 되는지는 몰라요. 일단 저거 조금 더 생각해 네.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그래서 그럼 여기서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는 그대로 놔두고 dx를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 x는 r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니까 dx는 세 개가 나오겠죠, 항이 그러면. 네네. dr 어쩌고저쩌고, r 어쩌고저쩌고 d세타, 어쩌고저쩌고 d파이 이렇게 해서, 네, 네. 세 개가 나오는데 전 네. 사실 여기서 dr을 영어로 주긴 했어요. 왜요? 그 구면 위에 있는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어차피 저희가 생각하는 게 구면 위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 제한 조건이 r은 어차피 네, 고정일 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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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네.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뭐 R1 대입하면 약간 네, 없애버리고. 이렇게 되고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적었던 거였거든요. DX 음, 자리에 이게 다 DX 자리니까. 네. 아, 넣고 해가지고 계산하면 저렇게 된다. 네네네. 마찬가지로 일단, DY도 저렇게 해서 나오는 결과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면 얘도 된대. 계산해 볼까요? 아니요,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뭔가 이 두 개를 두 방법 이대로 하면 이제 사인 세타 디파이가 나와가지고 네. 결국에는 어떤 세타 헷을 어떤 커브 위에서 선적분을 한다는 것은 사인 세타 디파이를 어떤 커브 위에서 선적분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음, 그리고 저희가 둔 세팅에서는 아까 세타는 4분의 파이였고 파이는 t였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또 똑같이 루트 2파이가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뭔가 지금 해본 게 똑같은 구면 위에 선적분 계산을 네. 하나는 뭔가 내적을 엄청 엄청 써가면서 해본 방법이 하나 있고 하나는 내적은 안 썼지만 의미심장한 x dx를 y dy 뭐 어떤 치환을 통해서 미분 형식을 뭔가 잔뜩 사용해서 계산한 방법이 있는데 이 두 네. 개가 이제 계산이 같다. 가지고 뭔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뭔가 1번 방법은 뭔가 그 유클리드 공간을 엄청 쓰는 것 같은데 그리고 사실 저희가 2번 미분 형식 방법을 쓸 때도 결국에는 x, y로 바꿔서 했으니까 사실 x를 dx로 바꾸고 y를 dy로 바꾼 것 자체가 사실 또 어떻게 보면 결국에는 유클리드 공간으로 또 다시 바꿔서 썼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아예 음, 처음부터 차라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x를 dx, y를 dy로 이렇게 치환하는 규칙 대신에 그냥 애초에 파이를 사인 세타 d 파이, 세타햇을 d 세타로 바꾸면 뭔가 파이랑 세타로 이루어진 벡터장들을 다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오히려 이 아예 유클리드 공간 쓰지 말고 그냥 x dx, y dy, x 햇을 dx, y 햇을 dy로 바꿨던 것처럼 그냥 세타 햇을 뭐 파이 햇을 뭐 이런 식으로 미리 정해두고 선적분을 하면 그 유클리드 공간 없이도 선적분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약간 그러면 공간이 그러니까 바뀌면 이게 어쨌든 정해주는 건 다 똑같이 정해줘야 되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언젠간 정해줘야 되는데 대신 이런 식으로 정해주면 뭔가 x, y, z 같은 뭔가 유클리드스러운 거는 아무것도 없이 순수하게 약간 구면 위에 있는 매개 변수 파이랑 세타만 가지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매트릭을 이해하고 싶어서 했던 계산이기도 해가지고 음, 이게 사실 매트릭을 정해준다는 게 요거 정해준 요거 정해준다는 거 아닐까 뭔가 이런 음, 생각도 해봤는데 약간 정확하진 않고요. 제가 아직 매트릭을 그렇게 깊게 안 본 것 같아요. 정확하진 않은데 뭔가 요렇지 않을까라는 어떤 상상만 해봤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네. 뭔가 결론적으로 음 매트릭이랑 내적 사이의 관계에 음, 대해서 뭔가 좀 생각해 봤었던 것 같아요. 이 발표하면서. 그래서 음, 제가 더 준비한 건 없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네. 뒤로 뭔가 매트릭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해봤어야 되는데 안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거를 표로 고정을. 근데 어떻게 보면 x 햇을 dx, y 햇을 dy, z 햇을 dz로 바꾸는 것도 사실 약간 저는 당연해 보이진 않고,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파이 햇을 사인 세타 디 파이, 그 다음에 세타 햇을 디 세타로 그렇게 고정하는 것처럼 고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저도 뭔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간 미스터리해요. 그러니까 x를 dx로 바꾸고 y를 y 햇을 dy로 바꾸는 그 부분이 약간 그러니까 그게 사실 다 프로덕트가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음, 아까 이제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유클리디안은 항상 고정이 돼 있고, 베이시스가. 네, 근데 그 스피리컬 코디네이트로 가면, 베이시스가 항상 바뀌단 말이에요. 위치에 따라서. 그죠. 그것 때문에 저런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뭐 사인 세타가 붙는다든지. 네네네, 그죠. 원통 좌표계도, 원통 좌표계를 한다고 해도 뭔가가 붙을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다른 좌표계를 만약에 도입을 한다고 하면 뭔가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좌표계가 베이시스가 위치에 따라서 또 변화한다거나 그러면 또 붙을 것 같은데 그 베이시스가 위치에 따라서 변화하는 효과를 보정해 주려고 저런 게 붙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저는 드는데 그거랑 그런 거, 네 그거랑 그러니까 제가 매트릭은 거의 전혀 모르지만 매트릭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거랑 매트릭이랑 좀 관련이 있지 않나 그냥 어렴풋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막, 그런 거. 음, 실제로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구면 좌표계 같은 어려운 예시 말고 약간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때 약간 U는 EX, V는 3Y, 뭐 W는 뭐 4Z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약간 유클리드 공간인데 약간 이제 축척만 바뀌어가지고 아, 맞아요. 나오잖아요. 맞아요. 약간 그런 데선 또 이게 약간 사인 세타 이런 거 절대 안 뛸 거고 기껏해야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아니면 뭐 2, 맞아요. 3, 4 뛸 것 같은데 약간 그러니까 문제는 약간 이렇게 겹치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좌표기가 이렇게 움직이면 뭔가 이게 2, 3, 4 같이 상수가 뜨는 게 아니라 약간 이게 함수가 뜨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뭔가 좌표계가 움직여서인가라는 생각을 약간 해봤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이 좀 듭니다. 나중에 또 알려주세요. 네, 저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음,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럼 여기까지 하면 된 거죠? 네네네네. 제가 발표한 음, 건,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레코드는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